안녕하세요. 코하. 투더골드문 진행의 이정원입니다. 미국 내 한 주간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지난 겨울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최근 들어서는 노동 호황도 정점을 찍었다는 얘기가 있는데요. 오늘 한 주를 마무리하는 금요일입니다. 오늘 또 비트코인 옵션 만기 실적 발표가 있습니다. 이 결과로 시장이 향후 강세로 갈 것인지 약세로 갈 것인지 좀 결정이 날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또 어떤 자세로 투자에 임하면 좋을지 오늘 전문가님들 모시고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일무이한 전문가님이시죠? 유일 전문가님 모셔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유일무이한 전문가 유일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최근에 비트코인이 굉장히 좀 많이 오르는 모습이 보여줬었는데 또 며칠 사이에 또 횡보하는 모습부터 가만히 멈춰있는 모습이 보이면서 알트코인들도 슬슬 눈치를 보면서 지금 흐름이 멈추고 있어요. 아무래도 이런 지금 올라와 있는 상태에서 좀 멈춰있는 상태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또 불안감을 좀 가지고 계실 텐데 이럴 때일수록 좀 아침에 좀 스캘핑 관점으로 좀 빠르게 치고 빠지는 단타 제가 계속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그게 아니면은 지금에서야 매수 타점을 잡기에는 굉장히 좀 애매한 흐름을 계속 보이고 있다. 비트코인 차트를 보더라도 정말 이게 뭐 떨어지는 건지 올라가는 건지 좀 애매한 시점에서 멈춰 있기 때문에 좀 힘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시장에서는 차라리 매매를 안 하는 것도 좀 관망하는 포지션을 가지는 것도 하나의 좋은 방법이다라고 좀 말씀드리면서 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유일 전문가님께서 지금 상황에서는 살짝 관망하는 것도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코인가드님 모셔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 든든한 코인 가드입니다. 자, 우리 오늘 지금 비트코인 한 3천만 원 선을 좀 횡보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는데, 자, 저번 방송에서 제가 수요일이죠. 이제 조정이 올 때가 분명하다, 조정이 온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방송이 끝나고 그날 저녁에 바로 조정이 왔습니다. 그래서 많이 좀 하락이 나왔던 모습을 보이는데, 자, 지금 비트코인 골드를 한번 보면은 수직 상승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기존에 있던 그 저항대를 뚫고 올라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자, 제가 이거를 이번에 이제 무료 방송에서 예측을 해서 무료 방송 들으신 분들께 코인을 드렸습니다. 자, 그런 이유를 보면은 그 전에 있던 이제 이더리움 클래식의 상승력을 좀 보면서 우리 같이 가는 코인이 뭐가 있지? 이제 보고 있었는데 비트코인 골드가 아직 출발 안 했다. 그래서 골드가 이제 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이제 드렸던 종목인데 지금 오늘 보시면 지금 가격으로 지금 16% 이상 급등을 하고 있고 전에 있던 이 저항대를 뚫었기 때문에 더 쭉 올라갈 수도 있겠지만 지금 이 시점에서 어떻게 보면 빨리 정리를 하시는 게 어떨까 좀 말씀을 드리면서 자, 오늘 우리가 말씀드릴 거는 경기 침체에 관한 좀 이야기를 해볼까 해요. 경기 침체가 오는 데 있어서 코인 투자에 대해서 어떻게 좀 스탠스를 취해야 될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짧은 상승분에 의해서 또 단기 하락세까지 조정이 온다는 말씀 가드님께서 맞춰주셨는데요. 저희와 같이 투더골드문 하시면서 정보 계속해서 받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코인 소식 같이 알아볼 텐데요. 저와 같이 화면 보시겠습니다. 네, 11년 만에 금리를 인상하는 유럽이라고 합니다. 빅스텝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미국 민주당 하원에서 스테이블코인 규제법, 은행과 같은 수준의 준비금 요건을 적용할 것이라고 합니다. 지금 스테이블코인 규제법이 나온다고 하는데 이 부분 유일 전문가님 어떻게 보시나요? 네, 아무래도 스테이블 코인 규제에 대해서 가장 큰 그 공을 세운 것은 아무래도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그 테라 루나 사태겠죠. 그 면에서 이제 준비금이 하나도 있지 없는 상태에서 그 루나와 테라가 서로 이렇게 공존하면서 서로 이게 말도 안 되는 그 허공의 신규를 만들어내면서 서로 뭐 말도 안 되는 이자를 지급하는 그런 디파이 플랫폼이 있었는데 그런 면에서 지금 많은 코인들이 다 스테이블 코인에 좀 많이 투자를 하고 있어요. 지금 스테이블 코인 뭐 계속 뭐 트론에서도 USDT도 나오고 웨이브에서도 나오고 뭐 계속 스테이블 코인이 나오고 있는데 지금은 유럽에서도 막 유로화랑 1대1 패깅되는 뭐 유로화 스테이블 코인도 만들다고 하고 굉장히 좀 많은 기업들이 스테이블 코인에 좀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다. 이런 면에서 지금 계속 스테이블 코인이 좀 이슈화가 되고 있는 와중에 계속 이런 테라 루나 사태 같은 또 이런 문제점이 생기기 전에 강력한 규제가 생기고 준비금이 어느 정도 마련이 돼야 우리 투자하시는 분들도 이 코인 가지고 뭐 다른 코인을 매수를 하든 뭐 디파이 플랫폼에 좀 맡기든 뭐 이렇게 할 텐데 아직까지 뭐 규제가 없다 보니까 최근에 뭐 테더 같은 경우도 뭐 준비금이 있니 없니 뭐 하면서 굉장히 패깅 상태가 좀 애매하게 됐었다가 네, 얼마 전에 다시 완벽하게 패깅이 됐습니다. 그런 거 면에서 준비금이 어느 정도 완벽하게 되어야 우리 투자자분들이 좀 안전하게 스테이블 코인도 믿고 투자를 할 수 있다라고 좀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네, 다음 소식 같이 보겠습니다.
테라루나 사태를 직격탄으로 맞은 것으로 알려진 또 블록체인 투자 전문사 해시드가 또 이달에 암호화폐 세금 전문 서비스 크립토텍스에 시드를 투자한다는 소식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코인베이스에서 대출 플랫폼 통한 위험한 대출에 관여 안 한다고 선을 좀 그었는데요. 이 부분 유일 전문가님 좀 짚어주시죠. 네, 아무래도 요즘 들어 최근 들어 또 디파이 플랫폼뿐만 아니라 또 암호화폐 대출 플랫폼 서비스들도 연쇄 줄 청산 당하면서 뭐 3에로 캐피탈 같은 경우 뭐 셀시우스 등등 뭐 굉장히 많았죠. 그 밖에도 굉장히 많아요. 뭐 블록파이라든지 뭐 굉장히 뭐 많았는데 거기서 이제 서로 그 코인을 예치를 하고 이제 준비 자금 가지고 또 다른 코인을 또 빌리고 또 빌린 돈으로 또 담보를 맡기고 또 코인을 막 빌려오고 계속 이런 식으로 연결돼 있다 보니까 한쪽이 이제 망하게 되면은 여기서 갚지 못하게 되고 또 여기서 갚지 못하게 되고 이런 상황이 계속 발생하면서 지금 암호화폐 대출 플랫폼들도 신용성을 좀 잃었다. 많이 잃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코인베이스 입장에서도 굳이 지금 잘 나가고 있는데 굳이 이런 암호화폐 대출 플랫폼들과 뭐 굳이 연을 이어가지 않았더라도 굳이 좋은 상황이다라고 좀 말씀드리면서 지금 같은 경우는 암호화폐 대출 플랫폼도 좀 믿을 수 없고 이런 디파이 플랫폼들도 좀 위험하다라고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이런 코인 시장의 이슈와 호재들 또 어떤 게 있는지 저희 투더골드문과 시장 주시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이어서 썰전 코너 가볼 텐데요. 오늘 썰전의 주제는 바로 코앞으로 온 경기 침체, 비트코인 투자 괜찮은가에 대해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경기 침체 지금 계속해서 우려되고 있는 상황인데 자산 시장의 좀 현 상황에 대해서 좀 말씀 부탁드립니다. 코인가드님. 네, 지금 현재 미국 증시가 3일 연속 좀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 코인도 좀 같이 커플링돼서 올라오고 있지 않았나 좀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런 추세가 좀 어느 정도 계속 갈 수는 있어요. 그런데 지금 미국 증시가 어떻게 보면 상승하게 된 이유를 여러분들 좀 말씀을 드리면 당연히 달러의 좀 약세, 그게 원인이 되겠죠. 그래서 지금 달러 인덱스가 좀 최근에 108까지 올라갔다가 슬슬 좀 내려오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지금 또 예상치가 너무 또 낮았던 기업들, 우리가 이제 미국에 지금 뭐 테슬라라든지 이렇게 지금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있는 상황인데 이런 상황에서 지금 예상치가 낮았다, 기대도 안 하고 있던 이런 기업들이 실적이 상회하는 모습을 또 보여줬습니다. 그런 걸 보면서 지금 어떻게 보면 이제 증시에 좀 상승을 불러일으켜 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지금 여기다 또 이제 볼게 유럽의 지금 상황이 지금 금리를 상황이 지금 이제 빅스텝을 할 수 있겠다 막 이렇게 좀 얘기도 나오고 있고 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유로화 강세로 이제 달러가 어떻게 보면 약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푸틴 러시아 대통령도 지금 가스관도 다시 열고 좀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지금 이 고물가에 대한 피해를 여러분들 최소화될 수도 있겠다라고 보면서 물론 재가동을 하지 않는다 이렇게 푸틴이 갑자기 마음이 바뀌어갖고 이렇게 하게 되면 또 한 번에 또 좀 충격이 올 수도 있겠죠. 그런 것도 좀 보셔야 되고. 자, 지금 현재는 조정세를 지금 비트코인 보여주고 있는데 지금 이렇게 하락이 한 번 정도 더 나올 수도 있겠다라고 예상을 하는 그 이유를 말씀드리면 유가가 다시 한번 또 오를 수도 있겠죠. 그리고 지금 각국의 중앙은행들이 긴축인 지금 사이클로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의 좀 경기 침체가 한 번쯤 더 이제 부각이 되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지금 비트코인 월봉을 보면 지금 월봉을 켜보세요. 한번 켜보시고 보시면 한 3번 정도 이제 3분봉이 나오고 한 2달 정도는 상승하는 이런 패턴이 지금 다시 한번 나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런 패턴세로 간다면 어떻게 보면 7월까지도 조금은 올라올 수도 있겠다라고 좀 여러분들 예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기업 같은 경우 이제 애플이나 이런 지금 빅테크 기업들도 보면은 이제 고용을 좀 축소한다 이런 얘기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들의 투자 심리는 이렇게 지금 계속 위축이 돼 가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드는데 자, 지금 우리가 할 거는 아무래도 이제 비트코인이 이제 급상승으로 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야 되냐면 긴축이 좀 끝나는 모습이 보여야 됩니다. 긴축이 끝나는 모습이 보여야 되고 그때까지 여러분들 지금 상승장이 나왔다 해서 모든 걸 다 때려놓다 그렇게 하지 마시고 조금씩 현금을 비축해 가는 그런 투자 스탠스를 좀 취하면 어떨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지금 좋은 소식만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계속 지금 코인베이스 같은 경우도 지금 직원의 한 18%를 이렇게 막 해고를 한다 이렇게 뉴스도 나오고 있고 암호화폐 시장이 자체
파이가 이제 기업들 이제 거래소들도 제가 수요일 날 말씀드렸던 이런 조그만 재단들도 어떻게 보면 200억 정도 되는 재단들이 어떻게 보면 이제 사업을 정리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지금 좀 조정세가 있고 지금 이런 와중에 알트코인들 좀 올라가고 있는 알트코인들 수익이 나시면 좀 정리를 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들고 만약에 이렇게 경기 침체로 또 빠져버리게 된다면 어떻게 보면 또 크립토 윈터가 한 번 더 올 수도 있다라고 좀 조심스럽게 예측을 하는데 지금 뭐 상당한 거래소들 좀 이번에 좀 정리가 될 거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자, 뒤에 뭐 지금 제가 안 좋은 좀 부분을 말씀드렸는데 뒤에 있을 좀 긍정적으로 또 봐야 되는 부분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뒤에 제가 또 준비된 자료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긴축이 좀 진정이 돼야지만 좀 큰 상승장으로 갈 수 있다는 말씀 주셨는데요. 그렇다면 이 시점에서 우리가 조금 주의 깊게 봐야 할 뭐 CPI 지수나 이런 것들이 있다면 유일 전문가님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아무래도 지금은 소비자 물가지수, 이제 인플레이션, 즉 고용지수 같은 경우는 코로나 그때 사건 때 이후로 금리를 대폭하면서 이제 그 고용지수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많이 잡혔어요. 근데 그렇지만 지금 문제인 것은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인플레이션이죠. 인플레이션 가장 지금 최고도 높게 하고 있는데 지금 1994년 이후로 지금 28년 만에 금리 인상을 0.75%를 올렸다고 합니다. 그러면 뭐 소비자 물가지수 같은 경우도 41년 만에 뭐 최고 치락하고 지금 굉장히 지금 높은 물가 상태로 이뤄지고 있는데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는데 그 수요가 많아지면서 좀 나오는 인플레이션 같은 경우는 오히려 우리에게 좋은 경제적으로 좋은 영향으로 끼칠 수 있겠지만 지금 같은 경우는 에너지 쪽의 공급이 부족한 이제 인플레이션이다 보니까 많이 좀 상황이 좋지가 않아요. 아무래도 지금 러시아 쪽에서 계속 가스라든지 뭐 기름이라든지 뭐 등등 여러 가지를 지금 꽉 잡고 지금 놓아주지 않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지금 계속 인플레이션이 최고조로 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좀 에너지 공급에 대한 문제점만 좀 어느 정도로 해결이 된다면 어느 정도 시장이 그래도 우리에게는 좀 좋은 상황이 나올 텐데 지금 그렇지 않다 보니까 굉장히 좀 힘들고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보셨을 때 소비자 물가지수 이미 이번 달에 발표가 됐고 그 달에 있을 이제 이번 7월 28일에 나올 FOMC에서 금리 인상을 0.75%냐 1%냐 뭐 굉장히 왈가왈부하고 있는데 지금 아무래도 0.75% 쪽으로 좀 많이 기운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우리가 왜 금리가 지금 올라가고 있는 중이고 지금 물가지수가 왜 지금 얼마나 높게 나오는지 이게 지금 얼마나 심각한 상태인지 이런 것들을 좀 체크를 하시면서 이 코인 시장에서 좀 투자를 하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일단은 뭐 에너지랑 지금 에너지 공급이나 식료품을 제외한 근원 소비자 물가지수는 조금 그래도 낮아지고 있다. 그렇게 뭐 대폭으로 낮아진 건 아니고 조금 낮아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에너지 공급 문제만 어느 정도 해결이 된다면 조금 좋은 모습이 보여질 거다라고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에너지 공급이나 또 가스 공급 쪽에서 좀 해결이 좋아지면은 어느 정도 시장 상황은 좋아질 것이라고 보고 있는데요. 비트코인 하지만 좀 바닥이 어디 다다랐다 이런 말도 많은데 지금 바닥은 좀 어디쯤으로 보고 계신가요, 코인가드님? 뭐 지금 뭐 유일 전문가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렇게 에너지나 이런 문제들이 좀 심각한데 뭐 근원 소비자 물가지도 내려가고 있고 어떻게 보면 인플레이션이 뭐 정점을 찍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 상황에 우리 여러 전문가들 뭐 저도 그렇고요. 지금 상승장으로 좀 보는 전문가들 견해 또 아까 제가 이전에 말씀드렸던 하락장으로 좀 보는 이런 견해들이 쌍방으로 좀 갈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누구도 정확한 답을 제시할 수가 없는 상황이다. 그래서 시장 자체를 예측하는 게 어려운 상황인데 자, 이런 상승세를 좀 보였습니다. 우리가 최근에 있었던 비트코인이 좀 상승세가 있었는데 어떻게 보면 이제 22,000달러를 넘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지지대를 잘 받아준다면 이 바닥이 다 오지 않았나라고도 여러분 생각해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드린 것도 이 월말까지 이제 가격이 무너지지만 않는다면 우리 FOMC가 이제 월말이 있고 이제 금리 발표가 이어지기 때문에 이 월말까지의 이 비트코인 가격이 무너지지만 않는다면 어떻게 보면 우리 상승장으로 한 번 더 가보지 않을까라고 또 예측을 할 수도 있는 거고요. 자, 지금 뭐 크립토 윈터가 뭐 이 상태로 2주만 버티면 끝난다는 사람도 있습니다.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렸죠. 크립토 윈터가 경기 침체 때문에 오지 않을까라는 사람도 있고 크립토 윈터가 2주 안에 끝날 거다라고 이제 극과 극으로 막 갈리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너무 여러분들 자체도 뭐 자료를 찾아보고 뭐 뉴스를 보고 하시는데 머리가 아프실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자, 지금 어떻게 보면 이제 셀시우스 파산 사태 뭐 이런 것도 이제 지금 어느 정도 그 위기가 해결이 됐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뭐 마무리가 된 거죠. 해결이 완벽히 된 건 아니지만. 그래서 뭐 한 달 넘게 좀 이런 좀 실현 가격을 밑돌면서 어떻게 보면 이제 상당한 투매가 있었기 때문에 자, 이런 투매가 나온다는 거는 여러분 매도 압박이 좀 약해진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뭐 이런 개인 투자자들의 투매 막 던지고 그런 상황에 어떻게 보면 항상 비트코인 바닥의 차트를 그려왔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지금 크라켄의 분석가들은 지금 어떻게 좀 분석을 하고 있냐면, 자, 우리 200주 이동 평균 부근에서 횡보를 보이고 있다. 그래서 비트코인이 이대로 좀 추세 반전으로 가지 않을까라고 얘기하면서 자, 얼마까지 얘기한다? 4억 2천까지 간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대로만 가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비트코인이 4억 2천까지 간다. 우리 알트코인들 몇 퍼센트 오를까? 이렇게 좀 긍정적인 뷰를 여러분이 다 믿으시 마시고 이런 뷰도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통 이제 200주 이동평균선까지 떨어졌을 때 가격이 10배에서 15배 정도 상승이 있었다는 걸 여러분들 기억해 두시길 바라고, 지금 뭐 최근에 비트코인 및 암호화폐들이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 제가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이어져야 됩니다. 이런 움직임이 금리 인상 전까지 이어져야지 한번 금리도 그 충격이 크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지금 뭐 마이클 세일러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이 자체가 에너지다. 비트코인 자체가 희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우리 지금 달러의 패권이 무너지고 뭐 유로화 뭐 이런 것도 엔화 지금 여러분 다 봐야 되지만 절대로 망하지 않을 화폐를 우리는 지금부터 찾아 나서야 됩니다. 뭐 중앙정부나 연준에서 이제 컨트롤하고 막 그런 이제 화폐, 불안정성을 갖고 있는 화폐를 이제 우리가 갖고 있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이제 이 크립토 시장이 발전하면서 앞으로 여러분들 큰 손해를 볼 수도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지금 어떻게 보면 이제 세계는 망하지 않을 화폐를 좀 필요로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망하지 않을 화폐,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마이클 스트래티지죠. 지금 엄청난 물량을 홀딩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마이클 스트래티지의 이 미래가 어떻게 될지는 지금 여러분 드라마틱하게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쪽박 아니면 대박이겠죠. 근데 저는 대박 쪽에 좀 베팅을 할 수 있겠다라고 좀 말씀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네, 비트코인의 가격적인 부분이 월말까지 조금 유지가 된다면 잠재적인 장기 바닥의 좀 신호라고 볼 수 있겠다고 가드님께서 말씀 주셨는데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 상황에서도 중국과 미국의 상황을 안 볼 수가 없겠는데요. 유일 전문가님, 이 부분 짚어주시죠. 네, 뭐 일단 중국 같은 경우는 지금 또 코로나 때 또 상하이를 봉쇄를 또 하면서 또 제로 코로나 정책으로 인해서 또 많은 여러 나라들이 피해를 봤어요. 지금 같은 경우는 또 어디가 지금 피해를 보고 있냐? 지금 니켈이나 철강석 쪽이 최근에 원자재 가격이 굉장히 많이 올랐다가 지금 또 최근 들어 굉장히 많이 빠지고 있어요. 이제 그러면서 지금 니켈 같은 경우는 이게 배터리 업체 같은 경우는 니켈이 이제 주 원료다 보니까 굉장히 값싸지면서 이제 많이 웃고 있겠죠. 배터리 업체 같은 경우는 굉장히 지금 행복합니다. 원자재 가격을 굉장히 싸게 수입할 수 있으니까. 하지만 이 철강 업계 같은 경우는 이 철강석이랑 니켈 이 자기들 제품들이 굉장히 가격이 저렴해지면서 좀 많은 피해를 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한쪽이 좀 피해를 보면 한쪽이 웃고 있겠죠. 당연히 뭐 당연한 소리고, 배터리 업계 쪽은 많이 웃고 있는데 지금 이런 상황이 왜 나오고 있냐? 지금 이제 세계 최대의 이제 니켈 수요를 하는 이제 국가가 이제 중국이에요. 중국인데 중국이 또 이번에 또 마카오도 뭐 봉쇄를 하고 뭐 여러 지금 봉쇄를 다시 뭐 한 해 많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제로 코로나 또 하겠다 하면서 지금 경기 성장률이 좀 다시 더디고 있다. 지금 성장률이 0.4%가 나왔는데 보통 이제 5%에서 6% 내외로 나왔는데 지금은 0.4%, 네, 굉장히 좀 안 나왔죠. 어쨌든 뭐 봉쇄를 했는데 뭐 마이너스로 안 간 것만으로도 참 뭐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그런 거에 있어서 지금 중국이 니켈을 이제 수요를 이제 수입해야 되는데 수요를 많이 끌어올려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 보니까 원자재 가격이 굉장히 많이 낮아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철강 업계들이 많이 울고 있다. 이런 상황이 나오면서 좀 경기가 이게 연쇄적으로 다 안 좋게 돌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계속 좀 안 좋은 얘기만 말씀드리고 있는데 지금 같은 시장에서도 우리가 항상 앞에 이제 가드 전문가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크립토 윈터가 뭐 오고 있다. 윈터 뭐 겨울이 저는 생각보다 지금 전 뭐 저기 1월부터 지금 계속 지금 겨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하지만 지금 계속 겨울이 이제 진행되고 있는데 이 겨울 다음에는 뭐겠습니까? 네, 봄이죠. 봄 다음에 여름이고 여름 막 불장 그렇죠. 지금 계속 떨어지고 있는 와중에 계속 떨어지지만은 않는다. 코인이 계속 떨어질 수만은 없다. 이 크립토 윈터가 이제 끝나게 되면은 이제 봄도 오고 여름도 오고 우리에게 좀 웃을 날이 올 거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시장에서
포기하고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포기하지 마세요. 제발 지금 가지고 계신 코인 팔지 마세요. 매도하지 마세요. 끝까지 하다 보면은 우리에게 좋은 날이 있을 겁니다. 그때 가서 매도를 할지 뭐 익절을 할지 손절을 할지 생각을 해보세요. 항상 말씀드리기 때문에 이 겨울이 끝나면은 우리에게 봄날이 오고 여름도 올 테니까 여러분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조금 더 여유를 가지고 마이크 세일처럼 여유를 가지고 손실 중이라도 좀 차분히 기다리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지금 금리가 장단기 금리 역전 현상이 좀 일어났습니다. 따라서 경기 침체 우려도 좀 확산이 되고 있는데요. 지금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의 시장 방향성은 어떻게 될까요, 코인가드님? 네, 지금 우리 방송국을 오면서 유일 전문가님과 같이 오면서 얘기를 좀 하면서 왔는데 뭐라고 이제 말을 했냐면 저희가 주제가 경기 침체잖아요. 그래서 경기 침체 얘기를 하고 있는데 유일 전문가님이 저한테 그랬어요. 아니 도대체 경기가 침체가 아니었던 적이 있냐 이러면서 막 얘기를 하니까 주위 사람들이 좀 웃었던 좀 그런 상황이 있었는데 지금 비슷합니다. 지금 이렇게 지금 뭐 돈을 많이 풀고 막 올라가는 이런 상황에서 지금 주식들이나 뭐 크립토 자산 시장들이 이제 금리를 올리고 그러니까 당연히 좋아할 리가 없겠죠. 근데 뭐 경기가 회복이 되려면 금리를 올리면서 이제 경기가 회복이 같이 가는 건데 지금 우리가 돈이 워낙에 이제 특수하게 많이 풀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상황이 녹록치만 않다. 그래서 좀 재밌었다라고 말씀드리고 자 지금 2년물 금리가 상승하면서 장단기 금리 역전이 발생이 됐습니다. 그래서 뭐 이게 경기 침체 오늘 지금 우리가 다루는 경기 침체 어떻게 보면 신호라고 좀 볼 수가 있는데 금리가 이렇게 뒤집었다는 얘기예요. 2년물 이제 금리랑 이제 10년물 금리가 보통 이제 10년물 금리가 더 높죠. 우리가 이제 시장이나 이런 이제 경기가 안정적으로 이제 진행이 된다.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이제 10년물 쪽에 많이 물리고요. 뭐 단기적으로 좀 안 좋은 모습 보인다. 그러면 뭐 금리가 좀 작더라도 이제 이자율이 좀 작더라도 이제 2년물로 보이는데 지금 상황이 이제 이 역전이 된 거예요. 둘이 금리가 역전이 됐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제 물가를 좀 안정시키고 이제 경기 침체를 막기 위해서 연준이 지금 계속 금리를 올리고는 있지만 지금 어떻게 보면 우리 7월 정도를 어떻게 보면 피크로 볼 수가 있겠다. 그래서 막 100bp 올린다 막 너네 뭐 우리 경기는 어쩔 수 없다. 지금 막 올려서 빨리 이 물가부터 잡을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자 과연 그렇게 될지 한번 지켜봐야 된다 좀 보고 자 역사적으로 이제 미국 장단기 금리 역전이 일어나면 어떻게 됐다? 자 6개월 이내에 금리 인상이 종료가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말로 갈수록 금리 인상에 대한 그런 종료가 기대가 점차 올라갈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3, 4분기에는 상승장이 좀 나오지 않을까라고 예측하는 그 이유도 큰 이유가 하나가 여기에 포함이 됐다라고 보시면 될 거고 지금 우리 또 이제 지금 비트코인이 이제 가격을 이제 바닥에 다지고 상승을 올라가기 위해서 이게 지금 빨리 와주길 좀 바라면서 지금 2024년에 이제 상반기로 예정된 비트코인 반감기 일정도 같이 포함이 돼 있다. 그래서 지금 세금도 계속 밀어주고 있죠. 세금이 왜 계속 밀어주고 있을까요, 여러분? 그 가상자산 세금을 이제 결정하는 그 부처 자체 내에서도 그 지금 내년이나 올해나 내년에 세금을 매기게 되면 뭐 투자자들의 분노 지금 가격이 오르지도 않았는데 뭔 세금이야 뭘 다 뜯어가려고 이런 식으로 지금 생각을 하시는 것 같고 그 계속 미루는 이유가 뭐겠어요? 이때쯤 되면 상승장이 온다 이런 걸 미리 예측해서 미루는 게 아닐까요? 저는 생각이 들고 자 비트코인 자체도 이제 성숙을 계속 하게 될 겁니다. 성숙을 하게 되면서 이런 좀 거래 기능, 좀 독특한 특성들을 가지고 있죠. 우리가 쉽게 전송할 수 있고 뭐 쉽게 우리가 들고 비트코인 자체 들고 어디로 가야 돼 그럴 필요는 없잖아요. 뭐 콜드 월렛 USB 딱 하나만 들고 있으면 아니면 뭐 핫 월렛으로 뭐 적은 금액으로 온라인으로 또 이제 할 수가 있고 그렇게 되기 때문에 지금 뭐 금 자체도 지금 보면은 굉장히 좋은 이제 투자 수단입니다. 뭐 그렇게 생각은 들지만 어떻게 보면 비트코인 자체를 여러분들 부의 저장 기능으로서 한번 더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적어도 비트코인을 사용하면 뭐 디지털로 뭐 교환이 되잖아요. 금처럼 이제 들어다 갖다 누구한테 주고 뭐 그럴 필요는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자 비트코인 자체가 지금 뭐 암호화폐의 어떤 기업이 된다? 뭐 애플이나 아마존급으로 이렇게 노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미 이제 축적 구간에 점점 이제 온 지가 1년 자체가 넘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하락장이 막바지 정도에 왔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한 파동 더 빠진다? 그러면 땡큐 소 머치 하고 그냥 딱 이제 여러분들 매수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번 단기 반등이 끝나고 강한 하락으로 전저점을 뚫고 내려갈 경우에 제가 지금 말한 것처럼 뭐 옷 다 팔고 뭐 다 팔고 이제 사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지금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러시아 천연가스 공급 재개 기대로 유가는 소폭 하락한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애플의 고용 관련 악재에도 지금 뭐 이런 악재들이 많았는데도 기업들 실적이 상당히 상회를 한 만큼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여러분 좀 과도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비트코인 지금 전일에 반등세를 좀 이뤄내고 지금 조정세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알트코인들 조금씩 매수할 기회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자, 여러분 지금 완전히 안전한 가격이라고 저는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제가 지금 계속 말씀드리는 게 한 파동 더 빠질 만한 그런 악재들도 많이 남아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 너무 안심하고 이렇게 사시면 안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자, 어느 정도의 지금 크립토 윈터가 제가 보기에는 좀 어느 정도 지나갔다라고 보는데, 지금 우리 과거를 돌아보면 한 4만 불, 5만 불 정도 이때 바닥이라고 외쳤던 사람들이 2만 불 오게 되면 뭐 입고 있던 뭐 팬티까지 팔아서 다 사겠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많았는데, 지금 그분들 다 어디 가셨어요? 찾아볼 수가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지금 비트코인 시장 잘 이제 앞으로 이제 좀 출발하기 직전 이 단계이지만, 우리가 이제 뭐 달리기를 할 때도 뒤에 이렇게 쭉 이제 달려 나가는 이제 그 뭐라고 하죠? 좀 원동력을 딱 갖고 나가기 위해서는 도움닫기라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한 번 더 내려가더라도 여러분 너무 두려워하지 말고 투자에 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네, 아직 한파동 내려갈 확률은 있지만 아직 두려워할 구간은 아니라고 말씀 주셨는데요. 어제 또 남수르 전문가님과 얘기 나눠봤는데 지금 코로나가 신종 변이 바이러스가 지금 계속해서 일어나면서 재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 시장에 어떻게 반영될까요, 유일 전문가님? 네, 지금 뭐 최근 들어 뭐 코로나 뭐 켄타우로스 뭐 이런 게 나오면서 뭐 나오고 있는데, 뭐 지금 그렇죠. 켄타우로스가 지금 몸은 뭐 몸 상체는 사람인데 밑에는 뭐 말이고 뭐 이렇게 있는데, 이 내용을 뭐 보니까 지금 코로나가 3월 달만 해도 굉장히 좀 많이 났어요. 그때는 막 50만 명, 60만 명 뭐 굉장히 또 많아지면서 막 재택근무 하시는 분들도 많았고 뭐 이렇다 보니까, 그때 그러면서 어느 정도 코로나가 이제 잠잠해지면서 다시 잠잠해졌다가 이제 코로나 이제 끝났나 보구나, 사람들 막 지금 코로나 뭐 그 시간 이제 운영 시간도 이제 풀리게 되고 막 사람들 막 파티다 논다 막 하면서 신나고 있는 와중에, 그게 몇 개월 채 되지 않았어요. 지금 뭐 한 2, 3개월 정도밖에 되지 않았는데, 최근에 코로나다가 이제 한 며칠 전만 해도 저번 주만 해도 한 6천 명, 뭐 5천 명 이 정도로 나오다가 지금 3일 전에 보니까 7만 6천 명까지 또 늘어났어요. 그러다 보니까 또 다시 또 민감한 상태로 또 돌아오고 있다. 그렇게 되면 또 어떻게 되겠어요? 또 막 음식점 규제 생기고 소상공인들 또 막 죽는 소리 나고 그러고 있는데, 이 코로나 켄타우로스가 또 새로운 뭐 변이 바이러스가 나왔습니다. 우리 막 처음에 코로나 바이러스 나오고 그다음에 뭐 오미크론 나오고 뭐 델타 변이 나오고 막 지금 머리 아파 죽겠는데, 여기 보니까 지금 기존의 코로나 바이러스에서 파생된 BA2라는 이 놈이랑 이 BA2에서 파생된 BA4랑 BA5가 있는데, 이 BA5랑 BA2랑 합쳐져서 BA 뭐 2.75라고 뭐 코로나 켄타우로스라고 이렇게 막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뭐 전염력이 뭐 3배라고 뭐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그렇게 되면 또 어떻게 됩니까? 저희 또 뭐 병원 가서 또 백신 접종 또 맞아야 되지. 또 음식점 가면 또 저희 몇 개월 전에 뭐 했습니까? 핸드폰 들고 또 막 가서 QR코드 막 찍고, 굉장히 또 불편한 상황이 나오고 있어요. 굉장히 좀 불편합니다. 그런데 다행인 거는 치사율이 그렇게 뭐 높진 않아요. 그렇게 뭐 치료율이 높진 않다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대신 전염력은 좀 높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에 오미크론 걸렸다가 나으신 분들도 이 켄타우로스를 만나게 되면 다시 또 걸릴 수 있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많은 분들이 좀 걱정하고 계시고, 아무래도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또 가장 걱정되시는 분들이 소상공인 분들이겠죠. 아무래도 운영 시간 같은 경우 제한 걸리고 또 인원수 제한 걸리고,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또 밖에 안 나가고 외식 문화가 좀 줄어들고, 그러다 보면 또 집에서 배달 시켜 먹고, 그러다 보니까 많은 소상공인 분들이 좀 많이 힘들어하실 텐데, 이렇게 되면 또 경기 침체로 또 빠질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코로나 같은 경우는 좀 굉장히 민감한 문제고, 많은 분들이 굉장히 좀 안 좋은 상황으로 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코로나 델타 이제 새로운 이제 켄타우로스가 나왔죠. 이게 나왔으니까 저희가 이제 기존에 코로나를 많이 겪어왔잖아요. 이제 1, 2년 정도 겪어왔는데, 이전에 새로운 변이 바이러스 나왔으니까 우리가 좀 더 조심하고 좀 더 안전에 유의를 해서 우리가 좀 더 줄여야겠다. 더 이상 경기 침체로 빠져나가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좀 더 잘 해야겠다라고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또 코앞으로 온 경기 침체에 대해서 비트코인 투자 괜찮을지에 대해서 좀 알아봤습니다. 그렇다면 요새 조금 상승이 있었다가 다시 빠지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유일 전문가님 비트 동향 좀 살펴주시죠. 네, 비트코인 동향 좀 일단 보도록 할게요. 제가 차트를 보면서 좀 말씀드리도록 할 텐데,
지금 바이낸스 차트로 한번 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최근 들어 비트코인 좀 저 또한 지금 분석을 계속 하려고 하는데 조금 너무 애매한 모습이 보이고 있다. 이거 왜 이러죠? 잠시만요. 비트코인이 지금 다각경계 다 지워놓고 지금 색깔이 잘 안 보이죠? 색깔 좀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네, 좀 밝은 색깔로 바꿨는데 지금 최근 들어 좀 비트코인이 일단 제가 생각하는 여기 라인에서 횡보를 잘 하고 있다가 갑자기 큰 슈팅이 나오면서 다시 여기 저항대 라인을 뚫고 올라가서 지금 약간 애매하게 좀 안착해 있는 모습이 보이고 있어요. 아무래도 여기 지금 좀 애매하게 모형이 일봉인 캔들이 형성이 되고 있는데 지금 또 내시한봉으로 쪼개서 보면은 지금 막 최근에 이게 조정이 오는 건지 조정이 온 건지 다 온 건지 아니면 한 번 더 빠지기 위한 데드캣 반수가 지금 형성이 되는 건지 지금 뭐 애매한 시점에 놓여 있거든요. 저의 이제 분석 관점으로 본다면은 단기적으로는 조금 더 빠질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요 라인까지도 충분히 빠질 수 있고 요 21.6K 부분과 20.8K 여기 부분까지도 충분히 빠질 수 있는 모습이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요런 관점을 좀 조심히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아무래도 많이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많이 비트코인이 최근에 들어 상승폭이 크다는 것은 그만큼 조정도 많이 오고 하락도 다시 온다. 그렇기 때문에 이 상승했을 때는 항상 이 하락이 온다는 것도 우리가 유의하시면서 투자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여러분들이 좀 불안하다, 난 불안한데 투자를 좀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런 뭐 알트코인 말고도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포트폴리오에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같은 시가총이 높은 그런 메이저 코인들도 무조건 넣어야 된다. 넣어서 비중을 높이고 안전하게 투자를 해야 우리가 좀 더 안전하게 투자를 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유일 전문가님께서 비트 동향까지 살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저희 계속해서 코인스쿨로 돌아오겠습니다. 네, 코인스쿨 시간입니다. 오늘 코인스쿨 시간에는요, 코인가드님께서 스마트 컨트랙트에 대해서 얘기해 주실 겁니다. 오늘 강의로 많은 정보 얻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코인가드님 모셔볼게요. 네, 안녕하세요. 코인가드입니다. 자, 오늘 지금 우리가 이제 다뤄볼 거는 좀 우리가 차트 이런 거를 제가 좀 많이 다뤄왔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제 코인을 투자하는 데 있어서 자, 어떤 코인이 살아남을 건가? 자, 지금 많은 알트코인들 뭐 사라져 가고 있고 뭐 그런 상황인데 자, 우리가 이제 이 코인들의 기술 자체를 여러분들 자체가 다 아실 필요는 없어요. 일일이 다 이 코인이 어떤 기술이며 블록체인과 어떻게 관련이 돼 있는가 그런 걸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다 아실 필요는 없는데 그래도 우리가 지금 이 대부분 코인들에 들어가 있는 이 스마트 컨트랙이라는 그런 것과 이제 오라클에 대한 것도 여러분도 오늘 좀 알아보도록 할 테니까 그와 관련된 코인들도 살짝 차트 분석할 테니까 여러분들 잘 봐주시면 매매에 진짜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넘겨봤는데 여기 보면 이제 여기 키가 있죠. 이 열쇠죠.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이 스마트 컨트랙이라는 거는 미래를 열 수 있는 그 열쇠라고 좀 보시면 됩니다. 자, 왜 그러냐면 자, 우리가 이제 스마트 컨트랙을 보면 중개자와 이제 우리 P2P 이제 플레이 투 플레이 이제 간에 이제 그 중개에 사기 껴 있는 그런 게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쉽게 모든 뭐 계약이나 이런 걸 쉽게 체결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 우리 대부분 코인들이 이 스마트 컨트랙이라는 거를 이제 베이스온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이더리움을 기반으로 한 코인들이 이렇게 다 상장이 돼 있듯이 지금 이제 우리가 1세대 비트코인 어떻게 보면 이제 블록체인으로 이제 뭐 우리 거래 기능만 있었다라고 좀 보면은 단순 금융 거래죠. 이제 비트코인은 단순 금융 거래만 우리가 할 수 있었다라고 보면은 자 우리가 2세대에 넘어가서 이제 이더리움이 되면 이제 블록체인 시스템 뭐 전송이나 이런 것들 스마트 계약에 우리가 좀 쉽게 일상생활에 접목시키게 되는 날이 천천히 오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런 식으로 진행이 돼요. 여기 보면 이제 여기 중앙 집권된 예를 들어서 이걸 뭐 은행이라고 볼게요. 은행이라는 게 있고 여기 보면은 여기에 지금 은행이라는 중앙이 이게 없죠. 다 똑같습니다. 옆에 있는 이 그림들이 다 똑같다. 이 종이에 써여진 이 내용들이 다 똑같다라고 보시면 되고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친구나 이런 뭐 지인들에게 우리가 갖고 있는 이제 뭐 원화를 송금한다고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뭐 은행을 통해서 하겠죠. 예를 들어서 돈을 보내요. 돈을 보내면 이제 스마트 컨트랙을 이용하면 은행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은행을 필요한 이유는 뭐예요? 중앙 집권된 이런 것들이 우리들의 자산을 좀 다 보호해 줄 수가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자 그래서 지금 현재는 대부분의 거래들이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미래로 갈수록 어떻게 되나? 이렇게 바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장부들을 한 곳에 모여드리는 게 아니라 이런 장부 같은 것들을 여러 사람들 수백만, 수천만이 계속 똑같은 장부를 복사해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위조나 이런 것들이 아예 불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또 한번 뭐 예를 들어보면은 우리가 이런 것들을 보면 이제 특정 기관들의 승인 이런 게 필요가 없죠. 그럼 이런 걸 보증을 누가 해주냐라고 좀 물어볼 수가 있는데 그런 부분이 우리가 아직 해 나가야 되는 숙제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 더 예를 들면 자, 우리가 비싼 명품을 팔아요. 자, 명품 가지고 계신 분 계실 겁니다. 명품 가지고 계신 분이 계실 텐데 자, 우리 뭐 땡땡 마켓, 뭐 우리 뭐 캐롯 마켓 이런 거 말고요. 그런 것들 뭐 이렇게 적은 금액으로 이제 우리가 뭐 큰 보증이 필요 없이 거래되는 그런 것 말고 좀 우리가 이제 가격대가 나가는 그런 뭐 가방이나 뭐 신발이 옷이 될 수가 있겠죠. 자, 그런 것들을 판다고 생각을 해봤을 때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자, 우리가 그 구매자에 대해서도 알아봐야 되지 않을까요? 구매자가 뭐 사기꾼은 아닌지 또 뭐 예를 들어서 뭐 송금을 받아야 되는데 못 받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것들 보면은 또 누가 또 정상이고 또 누가 비정상이고 누가 가격대는 적정 가격인지 적정 가격이 아닌 건지도 여러분들 다 일일이 조사를 해야 된다. 또 뭐 지불 방법에서도 마찬가지겠죠. 내가 이걸 어떻게 지불을 할까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 다 보셔야 되는데 자 우리가 반대로 또 우리가 명품 이런 걸 살 때 그건 더 큰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갖고 있는 건 크게 문제가 안 돼요. 왜냐하면 이미 우리가 이건 명품이라는 걸 알고 이게 가치가 나가는 거를 알기 때문에 이걸 파는 데 있어서 집중하면 되는데 이걸 이제 사는 데 있어서는 우리가 어떻게 보면 뭐 정품인지 또 그에 대한 보증서는 있는지 이런 것들 뭐 훔친 물건은 아닌지 이 물건의 주인은 맞는가 이런 것들도 여러분 보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상대방의 신뢰가 없이는 이런 거래들을 진행을 할 수가 없다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블록체인 기술에 이제 있으면 이런 신뢰도에 대한 문제는 없어요. 왜냐? 모든 장부를 우리들이 다 나눠 갔기 때문에. 자, 여러분들 잘 이해가 안 가실 건데 지금 실생활에서 이렇게 많이 쓰여지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기존 은행권에서도 이런 이제 은행 거래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우리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뭐 은행을 통해서 돈을 뭐 후원을 한다 이런 건 가능합니까? 거의 불가능하죠. 지금 전쟁 나고 미사일 날라와서 은행에 맞았으면 어떻게 돼요? 그 전산 시스템이 다 지금 작동이 안 될 텐데. 자, 그런데 우리가 코인을 이용해서는 가능했죠. 한 번에 이제 그 중재자, 뭐 중앙은행 이런 것들 없이 뭐 한 번에 송금할 수가 있었잖아요. 그냥 다이렉트로 우크라이나 이제 그 코인 계좌에 우리가 코인을 송금할 수가 있었다. 이런 것들을 어떻게 보면 스마트 컨트랙에 이제 좀 시작이 되는 좀 좋은 걸 보시면 될 것 같고. 이렇게 수백만의 사람들이 증인이 되고 수천 명의 사람들이 증인이 되기 때문에 그 자체가 지금 이렇게 이 코인들 보면 뭐 체인링크, 아발란체, 뭐 솔라나, 이더리움 이렇게 다 쓰이고 있습니다. 그런 것도 잘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좀 넘어가 보면 자 지금 여기 이렇게 많이 보이는 코인들이 다 보이실 거예요. 여기 이더리움, 뭐 에이다, 트론, 스텔라, 뭐 이렇게 코스모스, 알고랜드, 이클 자 이렇게 뭐 테조스 이런 식으로 비체인까지 해서
이 대부분의 코인들이 이 스마트 컨트랙을 이제 베이스로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자, 우리가 또 이렇게 설명을 또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한 번 더 예를 들면 아마존을 예를 들어볼게요. 아마존이 이제 예를 들면 우리가 이제 구매 결제 이제 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판매자에게 알리죠. 아마존 측에서 알리고 어떻게 되죠? 창고에서 배송이 되고 이제 그 배송된 게 이제 딱 오기까지가 이제 딱 이제 하나의 이제 과정인데 이 과정 자체를 하나 스마트 컨트롤로 보게 되면은 참 쉽죠. 그게 그 중간에 입장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그 주문이 되면 바로 이렇게 넘어오는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지금 이해가 잘 안 가실 텐데 지금 보면 이제 만약에 여기서 문제가 터질 수도 있겠죠. 주문한 게 이제 다른 상품이 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제 반품을 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갖고 있는 이 가방을 받았는데 이걸 반품을 해야 되는데 이 믿을 만한 이제 게 없잖아요. 그 스마트 컨트랙을 이용하면 그게 지금 제가 보기에 이 스마트 컨트랙이 빨리 이제 해결해야 될 그런 과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기존 금융권들도 받아들이고 그러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제 우리가 흔히 이제 얘기하는 이제 디파이도 마찬가지입니다. 디파이도 이제 탈중앙화된 금융 시스템이죠. 예, 그렇기 때문에 뭐 앵커나 뭐 솔랜드 이런 상태에서 뭐 대출 받고 뭐 그런 상황인데 위에 말씀드린 뭐 물건을 살 때 뭐 카드사나 은행을 거쳐갈 필요가 없다. 이런 것도 잘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완전 제3자의 개입이 없습니다. 제3자의 개입이 없고 이제 P2P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지금 이런 상태가 뭐 불가능할 거다라고 좀 생각하신 분이 있으실 텐데 지금 오늘 보면 이 이더리움이 그 역할을 좀 잘 하고 있습니다. 이 이더리움을 갖고 있는 이 코드로 여러분들이 스마트 컨트랙을 발생을 시켜서 거래들을 진행을 하는 상황이 많이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너무 이렇게 얘기만 하면 뭐 이해도 안 가고 좀 어려울 것 같아서 좀 이 스마트 컨트랙의 대표인 이더리움에 대한 좀 얘기를 해볼까 해요. 이더리움 차트 좀 분석을 해볼까 하는데 자, 이더리움이 지금 우리 만년 2등 코인이죠. 비트코인에 좀 밀리는 건 아니지만 뭐 우리가 이제 만년 2등 코인이라 부르는데 자, 최근에 여기서 보면 이 조그맣게 올라왔던 부분이 어떻게 보면 지금 80% 가까이 급등을 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계속 얘기 들어요. 그냥 이런 좀 이평선들이 다 죽어가고 있다. 좀 보면서 이더리움 차트가 너무 안 좋다라고 제가 여기서부터 계속 말씀드렸어요. 이 부분이 깨지기 전부터 이더리움을 건들지 말라라고 제가 이제 개인 뭐 방송을 하잖아요. 그때 말씀드렸었는데 자, 여기 쭉 내려오고 나서 이제 슬쩍 올려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어떻게 보면 이제 POS를 앞둔 좀 테마를 갖고 올라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 이더리움 같은 경우 지금 상당히 이제 앞으로도 쭉 이제 스마트 컨트랙을 대표한 코인이기 때문에 앞으로 좀 상승력이 좋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들어서 좀 말씀드렸고 매수 매도를 하는 데 있어서 좀 눌리면 들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당장 들어가기보다는 자, 그래서 다음으로 보는 게 에이다죠. 에이다가 특히 지금 이제 이더리움보다 트랜잭션 속도가 좀 빠르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에이다에 대한 좀 환상을 갖고 있는 것 같은데 자, 지금 대부분 평당 갖고 계신 분들이 한 2,000 얼마에 갖고 계실 거예요. 그런데 지금 얼마? 거의 지금 한 뭐 600선에 위치를 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많이 손실을 보고 힘들어 하시는 분이 많을 텐데 뭐 디파이 플랫폼도 운영을 하죠. 그리고 뭐 우리 2021년도 어떻게 보면 거의 뭐 최고의 코인이지 않을까라고도 좀 말씀드릴 수가 있을 만큼 이렇게 지금 스마트 컨트랙을 이용해서 지금 이더리움 또 에이다 또 아까 제가 뒤로 다시 가보면 이렇게 많은 코인들이 좀 진행이 된다라고 알아두시고 이 스마트 컨트랙을 이용하는 코인들을 여러분들 잘 찾으셔서 매수를 해보시면 정말 좋게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에이다 같은 경우 이제 상승장이 오게 되면 크게 한번 올라줄 저는 코인이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지금 갖고 계신 분들은 너무 어려워하지 마시고 갖고 가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자, 다음은 이제 오라클이에요. 오라클. 무슨 뭐 오라클이 뭐야? 무슨 뭐 IT 용어로 여러분들 많이 쓰는 것 같은데 자, 우리 블록체인 이제 용어를 좀 보면은 현실 세계에서의 이제 다양한 정보 수집입니다. 우리가 이런 현실 세계 이런 지금 이제 리얼 월드 써 있죠. 현실 세계의 정보를 이 블록체인 오라클을 통해서 이 블록체인으로 넣는다. 무슨 말일까요? 너무 어렵죠. 이런 식으로 이제 진행이 되는 건데 자, 스마트 계약을 베이스로 한 이런 계약에 공급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지금 뭐 블록체인 밖에 있는 이런 좀 외부 데이터죠. 이런 외부 데이터를 블록체인 안으로 스마트 컨트롤 안으로 갖고 오는 이런 기술을 여러분들이 오라클이라고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정말 중요한데
자, 우리가 비가약 지역이에요. 좀 단점을 좀 얘기를 하자면, 자, 이렇게 이 오라클에 대한 이 현실 정보를 이렇게 각각 코인들에게 이제 들어가기 전에 여기서 한번 걸러줘요. 아, 이게 데이터라는 게 좋은 데이터가 있고 뭐 잘못된 데이터 이런 점들이 정말 많잖아요. 우리가 그냥 인터넷만 봐도 많은 데이터들이 잘못된 데이터들이 많아요. 우리가 정확한 정보가 아니라 잘못된 이런 데이터들을 만약에 이 블록체인으로 들어가게 된다. 그러면 엄청난 좀 사고가 날 수 있겠죠. 그래서 문제가 뭐냐면 이 데이터를 걸러주는 이 과정에서 여러분들 지금 스마트 컨트랙이 만약에 발생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 잘못된 데이터가 이렇게 들어가게 된다. 그러면 아까와 같은 이제 제가 말씀드린 뭐 배송의 오류라든가 그런 것들이 생길 수가 있겠죠. 그래서 지금 이 오라클을 여러분들 잘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오라클 이 기술력 자체도 미래에 절대 없어지지 않고 오히려 더 중요하게 가지 않을까 여러분 그렇게 좀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라클에 쓰이는 게 뭐냐? 제일 중요한 거 체인링크죠. 여러분 체인링크란 코인 아실 건데 체인링크와 우리가 좀 흔하게 볼 수 있는 이제 여기 어거라는 코인이 있습니다. 어거. 이 체인링크 여러분들 잘 기억을 해두셔야 되고 물론 이렇게 다른 코인들이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들 대부분 다 모르실 거예요. 다 모르는 코인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오늘 기억할 거는 오라클 기술에 있는 이 체인링크를 여러분들 잘 기억해 두시면 되겠다.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체인링크를 여러분 말씀드릴 거예요. 체인링크를 말씀드리는데 체인링크 현재 뭐 공급량도 이제 한 47%로 이제 한 반 정도 공급이 된 상황이고 거의 뭐 이제 메이저급으로 취급을 받고 있는 좋은 코인이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 자, 큰 하락이 나왔습니다. 이제 큰 하락이 나왔고 좀 차트를 보면서 바로 말씀드릴게요. 좀 큰 하락이 나왔고요. 뭐 우리가 이제 계속 흘러내렸어요. 자, 이렇게 코인 자체가 갖고 있는 이 기술력은 정말 훌륭합니다. 체인링크를 이 오라클 측에서 이제 따라갈 수 있는 코인이 없어요. 그런데 지금 연초의 상승장에서 우리가 연초의 상승장에서 어떻게 보면 좀 이렇게 슬쩍 요거죠. 잘 보이지도 않을 텐데 연초에 있은 이제 상승장에서 한번 좀 이제 보여줬었는데 지금 현재 다시 한번 내려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최근에 하락장이 좀 컸어요. 그렇죠? 하락장이 좀 컸는데 자, 그 연초 한 3월, 4월에 있던 이 상승장의 체인링크 어땠어요? 조용했습니다. 그렇게 뭐 올라가지도 않고 그런 모습을 보여줬는데 자, 요즘 요 며칠 사이에 체인링크가 이제 급격하게 좀 올라와 주는 모습을 보이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렇게 좋은 코인, 좋은 소스를 갖고 있는 코인들은 이런 하락장에서 좋은 모습을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남들과는 좀 다르게 가는 거니까 이 체인링크 여러분 잘 기억해 두시고 정말 중요한 기술력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외부 데이터를 내부로 갖고 오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기술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체인링크사를 여러분들 잘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자, 다음에 보는 코인도 이제 어거코인이라고 있어요. 어거코인이라고 이제 업비트에서 지금 제가 최근에도 이제 정현 방송에서 어거코인으로 한번 수익을 좀 낸 적이 있었는데 어거도 역시 지난 9월이죠. 거의 한 4만 원 선에서 이제 여기를 한번 찍어주고 쭉 내려오는 모습이 있기 때문에 지금 어떻게 보면 이 어거는 이제 체인링크만큼 기술력이 좋지는 못합니다. 그래도 어거 자체 코인도 체인링크 다음으로 한번 우리 오라클 기술이 있어서 좀 보면 좋지 않을까 싶어서 가져왔고요. 지금 이렇게 하락장이만큼 여러분들 지금 이제 매도를 하기가 정말 좀 힘들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자, 오늘도 제가 이제 그저께 비트코인 골드를 비골이라고 쓸게요. 비트코인 골드를 이제 여러분들 무료 방송 오신 분들께 드렸습니다. 우리 뭐 정혜영 방은 계속 수익이 잘 나고 있기 때문에 뭐 굳이 얘기는 안 드리지만 무료 방송에 오세요. 무료 방송에 오셔갖고 지금 1시 이제 반부터 시작을 하는데 제가 오늘 또 이제 이 히든 코인을 좀 선별해서 여러분들에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보통 한 2개 정도 코인을 드립니다. 2개 정도의 코인을 여러분들 움직임이 좋은 코인들 드리기 때문에 오셔서 참여하시고 많은 정보 받아가시면 좋겠습니다. 네,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오늘 배우신 부분들 정리하면서 투자에 어떻게 도움이 될 수 있을지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좀 더 자세한 방법과 또 차트 분석 저희가 오후 1시 반부터 다시 이어가도록 하겠는데요. 오후 1시 반부터 무료 방송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컴퓨터로 들어오실 분들은 박스경제TV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좌측 하단 보시면 투더골드문 배너가 있습니다.
배너를 클릭하시면 바로 전문가님들의 실시간 무료 방송을 함께 하실 수가 있고요. 또 핸드폰으로 함께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여러분들 매일 쓰고 계시는 녹색 창에 투더골드문 검색하셔서 상단 링크 통해서 들어오시면 됩니다. 잠시 후 오후 1시 반부터 무료 방송 참여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가 오늘 준비한 방송은 여기까지입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일 뿐이며 특정 자산 가치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유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오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